인간은 언제부터 숲을 해석했을까? 자연의 신호, 인간의 통역. 여러분은 혹시 깊은 숲속을 걸으며 문득 이 나무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름 모를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 소리가 단순한 경고음인지 아니면 짝을 찾는 달콤한 노래인지 궁금해 하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마주하는 푸른 숲, 그 속의 생명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번역해 주려는 인간의 노력은 생각보다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숲 해설의 역사입니다. 해설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전문적인 숲 해설가라는 직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해설의 기원을 학술적으로 완벽하게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재 내용을 살펴보면 해설은 선사시대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살기 시작할 때, 즉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연을 이용하면서부터 이미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굴에서의 생활, 부족들이 모이던 집합장소, 그들이 사용하던 도구와 예술, 그리고 일상생활의 양상 등 선사시대의 문화 속에는 이미 자연과의 소통이라는 세부 사항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나 기록이 온전히 전해져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초기 시대의 상세한 내용은 흔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를 조사하기 위해 현존하는 원시문화의 유물과 유적을 관찰하는 데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식 관행이나 의사소통에 관한 그들의 관습을 과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연의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열매는 먹어야 하는지, 저 구름의 모양은 어떤 날씨를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시적인 형태의 해설이었던 셈입니다. 현대적 해설의 서막과 자연주의자들. 사전적 의미로 해설은 해석, 설명, 통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유사 이래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전문적인 안내 혹은 자연 자원에 대한 안내는 19세기 말 미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자들에 의해 비로소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존 뮤어, 앤 오스 밀스, 조지 마쉬, 그리고 기포드 핀초 등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를 넘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평생을 바친 인물들입니다. 특히 근대적인 해설의 범주에서 최초의 해설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바로 존 뮤어였습니다. 1871년 그는 미국의 거대한 자연유산인 오세미티 계곡과 시에라 네바다 부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과 바위 그리고 흐르는 빙하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외감을 경험했습니다. 존 뮤어는 자신의 일기와 글을 통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홍수와 폭풍 그리고 눈사태의 언어를 배우고 바위에 대해 설명하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면 세상의 심장 가까이 가서 야생 정원과 빙하하고도 친숙해질 것이다. 이 얼마나 낭만적이고도 가슴 벅찬 선언인가요? 자연의 역동적인 현상들을 언어로 받아들이고 이를 사람들에게 해설하겠다고 다짐한 이 순간이 바로 현대 숲해설의 진정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미호가 사용한 이 해설이라는 말은 나중에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자연을 안내하는 행위를 뜻하는 공식 용어로 인정받게 됩니다. 에노스 밀스, 영감을 불어넣는 개척자. 존 뮤어가 해설이라는 단어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을 본격적인 철학으로 꽃피운 선구자는 바로 에노스 밀스입니다. 그는 1901년 콜로라도주의 이스테스 공원 근처의 롱스 피크 여관을 설립한 인물로 최초의 자연 안내인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밀스는 1888년 로키 산맥에서 개인적인 상업을 목적으로 여관을 설립했습니다. 로키 산맥을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자연의 연속으로 안내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밀스는 단순히 길을 인도하고 지리적 정보를 알려주는 가이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로키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원 지역을 따라 직접 트레일을 개척했고 방문객들이 로키 산맥의 대자연을 몸속으로 탐험하도록 관장했습니다. 밀스가 남긴 해설의 명언은 오늘날 숲해설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해설은 정보의 제공이라기보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단순히 이 나무는 수령이 몇 년이고 높이가 몇 미터라고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은 해설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거친 풍파를 견디며 서 있는 모습에서 인간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대자연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감동, 그 영감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밀스가 생각한 진정한 해설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단체를 안내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매우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밀스의 헌신적인 활동은 마침내 결실을 보아 1916년 미국 국립공원청에 의해 해설 프로그램이 공식으로 공원 관리 업무의 하나로 도입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국립공원의 발전과 공식 해설가의 탄생. 미국 국립공원청의 정식 업무로 채택된 이후 해설 프로그램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룹니다. 1920년에는 요세티미 국립공원에서 하이킹과 자연 관련 영화 상영 등 무료 자연 안내 해설 프로그램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도 자연 안내인의 안내로 현장 탐방과 주제별 강연 등 미국 국립공원에서 가장 먼저 체계적인 자연 해설 프로그램들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호라스 엘브라이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소장은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밀톤 스키너를 공원 자연 해설가 직에 임명하여 해설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이로써 스키너는 미국 국립공원 역사에서 공원 자연 해설가로 공식적으로 임명된 최초의 해설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이러한 해설의 주 대상이 국립공원 내의 자연 생태계 현상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숲, 동물, 지질학적 경관 등이 주를 이루었죠. 하지만 1930년 이후에는
해설의 법무위가 역사와 문화에 관한 것으로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맺어온 역사, 그 땅에 서려 있는 문화적 가치까지도 해설의 훌륭한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57년 해설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프리먼 틸런이라는 인물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해설가들에게 가장 널리 익히고 있으며 해설학에서 성경이라 일컫는 고전, 바로 우리 유산의 해설을 펴내게 됩니다. 틸턴은 신문기자이자 극작가, 논픽션 작가로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 국립공원청의 초청 여행에 참가한 후 스스로 많은 국립공원을 답사하면서 느낀 체험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원을 답사하며 얻은 깊은 관심과 통찰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을 통해 비로소 해설의 체계가 완벽하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및 해설할 거리, 오늘날의 해설가.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기존의 자연 안내라는 이름이 자연 해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설가들의 역할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야외 교육자, 역사 해설가, 문화 해설가, 박물관 큐레이터, 그리고 최근의 숲 해설가, 자연환경 해설가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세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통칭하여 우리는 해설가라고 부릅니다. 에노스 밀스가 말했듯 자연 안내자는 지질학, 식물학, 동물학, 그리고 자연사의 해설가이기 때문입니다. 1964년 미국 국립공원청은 해설 분야만 본격적으로 다루는, 즉 해설가들을 훈련하고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해설센터를 서버지니아의 하퍼스 페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해설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국립해설가협회 등 전문적인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생존을 위해 관찰에서 시작해 존 묘의 열정적인 선언을 거쳐 프리먼 틸턴의 학문적 완성에 이르기까지 숲 해설의 역사는 결국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당장 숲으로 떠난다면 여러분은 숲의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통역해주고 싶으신가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이 해설이라는 행위의 본질적인 개념과 정의는 무엇인지 학자들의 시선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